이번 시간에는 카페에서 사용하는 추출 레시피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어떤 레시피를 만들었는지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메뉴에서는 에스프레소, 브루잉, 그리고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는 매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베버리지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는 베버리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인텐스가 있는 그러한 커피를 만들었었습니다. 보통은 에스프레소에서는 저는 22g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인풋은 22g을 사용하고 아웃풋은 한 45g 정도 추출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한 28초에서 32초 사이 정도로 추출을 했었어요. 압력은 9바에서 10바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에스프레소와 에스프레소 베버리지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추출했었어요. 포르터 필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이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버텀을 절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에스프레소를 사용을 할 때 보통 이 버텀이 나간 이러한 그 포르터 필터에 바스켓을 끼고 이제 추출을 했었습니다. 바스켓을 끼고 일반적으로는 뭐 이러한 바스켓이 있겠죠. 에스프레소는 이 보텀이 절단된 걸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추출을 할 때 그 머신 밑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원활하게 추출이 잘 되는지 컬러를 보고 그리고 추출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파악을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줄기로는 확인은 하되 뭐 색깔이나 어떤 형태로 추출이 중앙에서부터 잘 이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프레소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한 샷을 사실은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버텀을 사용을 하면서 일일이 장착을 하고 확인을 해가면서 이게 원활하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입자가 정확히 맞는지, 그리고 이거에 맞는 압력은 과연 잘 어울려서 에스프레소가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버텀이 없는 그 포르터 필터를 이용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와 이 에스프레소 베버리지는 그 세팅 값은 똑같았어요. 레시피는 처음 스팟이 시작될 때쯤은 시간으로 따졌을 땐 보통 한 10초 정도예요. 장착을 하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추출되지 않고 한 10초 후에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28초에서 32초 사이를 이제 그 45g의 아웃풋을 그람수로 따졌을 때 미리로는 보통은 한 40ml가 조금 넘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더블샷으로 받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버텀이 없는 포르터 필터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에스프레소 베버리지와 일반 에스프레소의 메뉴의 그 추출의 차이를 두는 거죠. 보통 저는 에스프레소 베버리지는 블렌딩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가 사용하는 블렌딩이 따로 있고 그거에 맞는 그 밸런스 그리고 텍스처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로스팅을 하고 추출을 합니다. 라떼가 아닌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 플랫 화이트 메뉴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싱글 오리진을 사용을 해요. 플랫 화이트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 원액은 일반적으로 그 더블 바스켓의 이 포르터 필터보다는 이 트리플 바스켓을 사용하는 이 버텀이 없는 포르터 필터를 사용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후에 이제 플랫 화이트 싱글 오리진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그 가장 포인트, 추출의 포인트로 봤을 때는 그 밸런스,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우유와의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맛, 그리고 텍스처를 굉장히 에스프레소, 베버리지와 에스프레소는 그렇게 중점을 두고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피처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처가 따로 있어요. 물론 이건 색깔은 다르지만 앞 형태를 보면 조금 일반 형태의 피처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운, 좀 샤프한 끝 주둥이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튜닝을 한 거예요. 우유를 부을 때 푸어링을 하잖아요. 그죠? 라떼, 뭐 플랫 화이트 어떤 것도 푸어링을 하잖아요. 저한테 맞는, 저의 푸어링에 맞는 끝이 뭐 뾰족 하나, 혹시 뭐 둥그스름 하나, 그런 게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저는 다른 걸 다 사용했는데 조금 뾰족한 게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조금 뾰족하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성품 같은 경우는 조금 둥그러스름해요. 일반적인 피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쪼아가지고 이걸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좀 더 제가 좀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 피처 같은 것도 이렇게 따로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브루잉이나 이러한 뭔가를 붓거나 푸어링 할 때는 나만의 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루잉으로 봤을 때는 캐틀, 주전자가 그 주둥이가 뭐 굵으냐 뾰족하냐에 따라서 물 줄기가 나오는 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쪽은 우리가 보통 라떼를 많이 만든단 말이죠. 푸어링 할 때 이러한 피처 그 앞 주둥이의 모양이 형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게 기성품이 없으면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튜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꼭 자기한테 맞는 그런 줄기를 찾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성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나한테 맞는 거를 좀 튜닝을 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퀄리티의 음료가 이제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도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로스팅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또 추출을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는 물의 수치를 먼저 가장 안 다음에 그 물에 맞는 수치로 로스팅을 잡아 나가는 형태로 저는 매장에서 그 원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생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뉘앙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픽을 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 로스팅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이 생두에 어울리는 로스팅 포인트보다는 저의 제가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ppm 수를 먼저 일을 하고 그 ppm 수에 따라서 저는 이제 로스팅 포인트를 잡는 방식이었어요. 뭐 약배전을 하냐, 뭐 중배전을 하냐, 강배전을 하냐, 뭐 이것보다는 일단은 이 커피, 이 생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걸 좀 더 어떻게 캐릭터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이 가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물 필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로스팅 포인트 같은 경우 우리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컨트롤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약배전을 하면은 짧게 끊으면 되는 거고 좀 더 강배전을 하고 싶으면 좀 더 길게 끌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추출도 마찬가지로 짧게 끊고 인텐스가 강하게 뽑고 싶으면 짧게 리스트레또 개념으로 짧게 뭐 추출을 하면 되고 좀 루은고 스타일로 좀 잡미가 나더라도 좀 길게 추출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 주어진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주어진 물에서 우리가 단지 좀 좋은 필터링을 달아서 그 필터가 된 정수물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수를 사용하고 이래봤자 뭐 커피에서 크게 플레이버가 강렬하게 나오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특성 있게 나오긴 좀 힘들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물이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필터를 해서 정수된 물로 그 물이 이제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물에 베이스를 두고 그 물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이제 로스팅 포인트를 잡고 이제 로스팅 포인트를 잡고 난 후에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과연 싱글 오리진도 충분한지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 블렌딩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스페셜티급으로 등급이 높은 커피 같은 경우는 블렌딩보다는 이제 싱글이 어울려요. 커피를 먹었을 때. 왜냐하면 그 싱글 자체만으로도 특성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스프레소에서 먹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뭐 물이 들어가거나 혹은 뭐 우유가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약하거나 에스프레소에서 경험했던 맛과 향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싱글 오리진. 그게 큰 단점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블렌딩을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대중들은 굉장히 산미가 높은 커피보다 굉장히 막 캐릭터 강한 커피보다 그냥 무난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의 쓴맛을 가지고 있는 커피, 즉 우리가 대중적인 커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커피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판매율로 봤을 때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데일리 커피 따로, 뭐 산미 있는 따로 이런 식으로 뭐 고소한 맛, 산미 있는 맛.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두 가지로 나누진 않고 모든 음료, 모든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베버리지 음료들은 다 블렌딩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생두 같은 경우도 그 제철에 따른 맛이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만 그때그때 싱글 오리진 제철 과일처럼 늘 그건 이제 시즌별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에스프레소와 플랫 화이트만 싱글 오리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뭐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이런 에스프레소 베버리지는 대체적으로 그 블렌딩 제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블렌딩이냐, 뭐 싱글 오리진.
브루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줬었어요. 브루잉 툴 같은 경우는 5가지가 고정이었었어요. 하이리오 V60,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 케맥스, 에어로프레스, 사이폰,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카운터 뒷위에 보면 대부분 메뉴가 이제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레시피를 이제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몇 그램에 몇 미리 물을 레시피를 사용을 해서 뭐 몇 그램 추출을 해서 TDS는 몇이다라는 걸 이제 공개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5가지 브루잉 툴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고객들이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알아서 피에 어울리는 그 도구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그냥 추출해서 그냥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원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브루잉 툴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툴마다 레시피가 따로 있었어요. 단지 뭐가 중점이었냐? 그 라티오, 우리가 비율을 라티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티오가 1:16 비율로 0.006이 정도였어요. 0.006에서 65 정도. 그래서 1:16 비율을 그 메인으로 걸고, 그 1:16 비율로 그 하리오 V60과 그다음 칼리타와 그리고 케맥스와 그리고 에어로프레스와 그 사이폰을 다 일일이 각각의 레시피를 항상 정했어요. 물이 정해지는 상태에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레시피가 분명히 있어요. 1:16이란 비율을 한 것과 내가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이 커피를 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매장에서 했을 때는 그 환경이 1:16 비율이 가장 적절하게 맛있었고 제 입에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6 비율을 써서 뭐 각각의 도구별로 따로 이제 레시피를 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제 선보였죠. 그래서 만약에 원두를 사가는 손님들한테도 이 메뉴를 제시를 하고, 저는 이렇게 이 레시피를 가지고 매장에서 추출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이 그램수 그대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그러한 정보, 하나의 정보를 이제 공유를 했었죠. 바쁠 때에는 그 전자동 머신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 브루잉에서도 보통은 케맥스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특별히 뭔가를 그 브루잉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의 브루잉 툴에 맞게끔 추출을 했었으나, 대체적으로 막 어떤 브루잉 툴로 내려주세요라는 고객은 많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원하면 그에 맞는 그 브루잉 툴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툴을 가지고 추출해서 이렇게 TDS와 그런 비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춰서 그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